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 미국 유학을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청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빵과 베이컨으로 식사를 해결합니다. 반면 우리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 역시 일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왔기에 너무 힘들었답니다. 아무튼 그만큼 우리의 식생활에서 밥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턱대고 밥을 먹기만 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와 기타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밥을 지어 맛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리브유에는 오메가3, 오메가9, 지방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이요법으로도 자주 활용되고는 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퓨어 올리브유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습니다. 따라서 열을 가하는 곳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이는 차갑게 먹는 샐러드, 빵 소스로 활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밥솥에 넣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지어 드실 때는 반드시 퓨어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퓨어 올리브는 발연점이 높아 볶음밥이나 열을 가하는 요리에 사용됩니다. 즉 밥을 지을 때는 퓨어 올리브유를 사용하셔야겠죠. 참고로 올리브유를 넣어 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항성 전분이 나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당을 낮추는데 필수적인 녹말이라고 하는데요. 쌀 한 컵을 기준으로 올리브유를 한 방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필살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잡곡밥을 지어 먹을 때 소주를 넣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먹는 게 좋은데요. 현미는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잡곡밥을 만드는 건 굉장히 귀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쌀밥을 선호하는 건 다 이유가 있죠.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과 불리는 과정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상 잡곡밥을 먹으면 거친 식감으로 인해 치아가 안 좋은 분들께는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실험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쪽에는 동일한 쌀 100g과 현미밥을 30%를 넣고 물을 120ml 부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쌀과 현미밥을 동일하게 하고 물 100ml와 소주 20ml를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소주가 첨가되었던 현미밥의 폴리페놀 함량이 소주가 들어가지 않았던 밥보다 20% 이상 높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폴리페놀의 효능이 도대체 어떻길래 연구 결과로까지 나온 것일까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라디칼의 형성과 셀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노화와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혈관 건강 개선, 면역 시스템 강화, 뇌 건강 촉진 등의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현미밥 2인분을 기준으로 소주잔 2잔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압력밥솥보다는 일반 밥솥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압력밥솥으로 하셔도 폴리페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담으로 소주를 넣어서 밥을 짓게 되면 알코올에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미와 잡곡의 식감이 더욱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치아가 조금 안 좋은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갓 지은 쌀밥을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올리브 오일이나 소주는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잡곡밥을 굳이 만들려고 하니 몸이 안 따라주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럴 때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갓 지어진 따끈따끈한 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데요. 다시 말해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흡수가 너무 일찍 일어나게 되면
당뇨에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짓자마자 드시지 마시고 소분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밥이 냉장 보관되면 저항성 전분으로 변환되는데요. 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소화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장점도 있죠. 냉장 보관을 하시고자 한다면 6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1도에서 5도 사이가 좋다고 하고요. 이후 밥을 꺼내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 그릇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전자밥솥에 보온 기능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밥을 냉동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냉동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수분이 얼어버리는데요. 이러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올리브유나 소주가 더 좋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건 귀찮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강황을 넣어 강황밥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강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레의 주원료입니다. 그리고 카레는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서 인도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커큐민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과 염증 억제를 동시에 수행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당뇨와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커큐민은 암 예방에도 좋고요. 소화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강황밥을 짓는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요. 2인분의 쌀밥을 기준으로 티스푼 강황 가루를 반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만약 4인 기준이라면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때 물의 양을 적당히 맞춰주시고 강황 가루가 잘 녹을 때까지 저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후추를 넣어주시면 향과 맛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추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살짝만 뿌려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당뇨와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밥 짓는 법 4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어느 한의학 영상에서 봤는데요. 거기서 한의사가 말씀하시길 모든 병의 90%는 식습관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소 식습관만 잘 관리하셔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른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혼자만 건강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